저는 다음에 또 똑같은 기회가도 똑같이 할 거고 똑같은 성과를 낼 겁니다. 안녕하세요. SK하이닉스로 인생 역전한 머니빌더 김혜산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SK하이닉스 투자로 이제 수익을 많이 보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얻어 걸린 거 아니냐, 운이 좋았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어떻게 SK하이닉스에 투자했고, 어떤 근거로 투자했고, 또 그 당시의 상황은 어땠고,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영상을 준비했고요.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투자, 정말 확실한 투자는 어떤 것이냐, 먼저 이런 인생 종목을 찾아서 거기에 정말 인생을 바꿀 수 있을 만한 정도의 금액, 필요하면 추가로 레버리지까지 써서 투자를 한 다음에 그것을 장기간으로 끌고 오는 것, 그게 이 인생 종목을 찾는 것과 함께 했을 때 우리는 유의미한 자산의 증식, 그리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그 인생 종목을 찾는 방법이 뭐냐,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그런 인생 종목을 찾아서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는가, 그걸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 인생 종목을 찾는 방법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로직을 설명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부터 보면은 섹터 전체가 충분히 싸고 턴어라운드가 가능한가, 이걸 설명을 먼저 드릴 건데, 섹터 전체가 충분히 싸다, 이거를 저희 SK하이닉스 투자의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이 싸다는 거, 우리는 이 주식 혹은 이 섹터가 싼지 비싼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된다. 제가 SK하이닉스를 매수했을 때 어떤 시대적 배경은 그때가 2022년 5월 정도였는데,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면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많이 올렸던, 기준금리를 올렸던 거는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너무 과했기 때문인데,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다 보니 이런 하이닉스 같은 테크주들, 기술주들의 조정이 굉장히 강했다. 그래서 그 당시에 SK하이닉스의 주가가 많이 내려오고 있었고, 그리고 보통은 이제 SK하이닉스의 가장 저점, 락바텀이라고 하는데, 가장 저점을 판단하는 방법에 PBR을 근거로 한 방식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SK하이닉스 PBR 0.9 정도 되면은 락바텀이다. 이게 역사적으로 그래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0.9 정도 되면은 충분히 매수할 만하다. 이게 주된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SK하이닉스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면서 106,500원, PBR 약 1.0 정도, 이미 충분히 싸지고 있는 영역에 들었다. 그 다음 거, 결국 턴어라운드가 가능한가? 이 턴어라운드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예를 들어서 실적이 적자가 나고 있는 회사가 영업이 잘 되면서 어느 순간 이제 실적이 다시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안 좋았던 실적이 다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턴어라운드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턴어라운드를 또 볼 때 특히 섹터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우리가 뭐 조선도 그렇고 정유도 그렇고 이 메모리 반도체도 그렇고 사이클 산업이라고 하거든요. 사이클 산업은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은, 이렇게 수요 공급에 의해서 상승과 하락이 계속 반복되는 이런 것들을 사이클 산업이라 하는데, 이 메모리 산업도 사이클 산업이다. 그래서 메모리 가격이 이렇게 좋아지면은 공급사들,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마이크론 이런 친구들은 증설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올라가서 가격이 비싸지니까 그때 많이 팔아서 수익을 많이 내려야 되기 때문에 이때 증설을 하게 되고, 그럼 공급량이 천천히 늘어나면서 수요보다 공급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결국 수요보다 공급이 많기 때문에 메모리 가격이 또 떨어지고, 그러면 이쯤에서 공급을 또 조절하고 혹은 감산을 하고, 그 상황에서 또 어떤 트리거로 인해서 수요가 또 상승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승과 하락을 계속 그리면서 가는 것들이 사이클 산업인데, 보통은 이런데 메모리는 조금 다르다. 메모리 사이클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은, 이 사이클은 똑같은데 시장 전체적인 파이가 계속해서 커지는 특징, 그리고 이 사이클의 진폭이 점점 짧아지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모양이 약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시장의 전체적인 파이가 이렇게 커지는 모양을 가진 것이 메모리 사이클이다. 그래서 어쨌든 턴어라운드가 가능하냐는 관점에서 메모리 산업이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SK하이닉스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었고, 이미 다운 사이클의 거의 끝자락쯤 다 와가는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시간만 지나면 반드시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다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메모리 섹터를 고르게 됐고, 그리고 두 번째 조건, 이 턴어라운드 외에 또 뭐가 중요하냐면 추가적인 성장이 가능한가. 추가적인 성장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우리가 지금에서야 알고 있는 어떤 엔비디아의 GPU라든가 지금 AI로 이루어진 빅 사이클 이런 것들이 보이긴 하지만, 사실 그 당시에는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별로 없었고, 그러면 어떤 성장성이 추가로 있을 것이냐, 뭐 메타의 글래스 같은 새로운 디바이스들, 혹은 애플카 같은 뭐 미래지향적인 그런 자동차들도 될 거고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새로운 디바이스의 출현으로 인한 메모리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근거와 더불어서 메모리 산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성장성,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우리는 다양한 섹터들 중에서 메모리 섹터가 가장 뭔가 확신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섹터다. 저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됐죠. 그래서 메모리 섹터를 고르게 됐고, 그럼 그 다음으로 메모리 섹터 혹은 반도체 섹터를 생각해 봤을 때 SK하이닉스도 있고 삼성전자도 있고 그 밑에 소부장 기업들, 장비 기업도 있고 소재도 있고 부품도 있고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왜 하필 SK하이닉스냐? 가장 엣지 있는 종목. 엣지라고 하면은 다양한 의미가 있을 건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이거 외에도 기술력도 있을 거고요.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졌냐, 적게 알려졌나, 뭐 이런 다양한 그런 기준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세 가지. 이 메모리 섹터 내에서 시장 점유율이 누가 높은가? 시장 점유율만 보면은, 자, 삼성 있고, 마이크론, SK하이닉스 세 가지 회사가 있었는데, 이게 과점이 이루어진 이런 섹터다. 이 외에도 사실 뭐 YMTC도 있고요, 뭐 나냐테크도 있고, 이 외에 다양한 작은 메모리 회사들도 많지만 이 세 회사가 메모리 시장의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당시에 삼전이 조금 높았을 거고, 삼전이 가장 점유율이 높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 그 다음에 마이크론, 이렇게 점유율이 이제 유지가 됐었는데, 그러면 왜 삼성전자를 안 사고 하이닉스를 샀냐? 삼성전자, 제가 이제 투자를 하게 된 아이디어는 메모리 섹터의 턴어라운드, 메모리 섹터의 성장, 이런 걸 생각했는데, 삼성전자는 사실 파운드리 사업도 하고 모바일도 하고 가전도 하고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묶여있기 때문에 피어한 메모리 회사가 아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 섹터를 제가 노리고 이 메모리 섹터의 성장을 생각하고 투자를 하기에는 그 성장이 희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점유율이 높았던 SK하이닉스를 고르게 됐던 거고, 그리고 두 번째 기준으로 보면은 시가총액이 큰 것들, 우리가 시가총액이 작은 것들이 보통 많이 올라간다, 혹은 시가총액이 큰 회사들은 무겁기 때문에 잘 오르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해서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은 우리가 특정 섹터에 자금이 몰려 들어올 때 시가총액이 큰 쪽으로 많이 이제 자금이 배분이 될 것이고 수혜를 좀 더 많이 볼 수 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좀 더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할 때 실패할 확률을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레버리지까지 쓸 수 있다면, 정말 확신을 가지고 레버리지를 쓸 수 있다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을 선호한다.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 1000억짜리 회사랑 시가총액 60조짜리 회사랑 여러분들이 레버리지를 써서 투자를 한다면 어디에 투자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시면은 당연히 60조짜리를 고를 거다. 회사 자체의 거버넌스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이슈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저는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을 선호하게 되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 주식인가? 저는 국내 주식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미국에 투자하면 사실 거의 수익의 4분의 1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돼요. 저는 이 세금을 내기가 싫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얻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뭐 당연히 리포트 보기도 좀 까다롭고, 물론 지금이야 AI로 다 번역하고 보기 편할 수도 있지만 그 외에서 나오는 어떤 짜잘짜잘한 이슈들이나 어떤 뉘앙스들 혹은 찌라시 같은 것들, 그런 것들에서 나오는 정보의 비대칭성, 이런 게 저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 주식을 좀 선호해서 투자를 하게 되더라. 그래서 가장 엣지 있는 종목을 고르는 기준을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놓고, 이렇게 봤을 때 저는 SK하이닉스가 가장 저에게 확률이 높고 또 수익을 극대화하기에 좋다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SK하이닉스에 투자를 하게 됐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사실 보시면서 그러면 당연히 엔비디아를 사는 게 맞지 않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엔비디아를 샀으면 더 좋았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근거를 삼았던 것이 결국 메모리 섹터였냐, 메모리 섹터의 성장을 보고 저는 투자를 했는데, 엔비디아는 메모리 회사는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에서야 어떤 엔비디아의 이 AI 가속기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지위, 이것이 확인이 되지만, 그 당시에는 GPU 사업이 그렇게 잘 될지, AI 가속기 사업이 이렇게 될지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싼 가격에 거래됐던 거고, 그것을 알고 샀던 사람들 혹은 모르고 샀더라도 오래 가져온 사람들은 그런 수익을 누릴 수 있었겠죠. 그래서 저는 샀으면 좋았겠지만 제가 생각한 근거와는 다르기 때문에 저는 SK하이닉스에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됐다. 이렇게 SK하이닉스에 투자한 얘기들을 좀 했는데, 물론 지금 막 60만 원 넘어가고 이런 시점에서야 나 투자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했다 얘기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사실 그때 처음 매수했을 때가 제가 평당가가 10만 원 정도 되는데 SK하이닉스 저점이 한 7만 원 정도 되죠. 마이너스 30% 정도 되는데, 그 당시에 매수를 하고 나서 주변에서 약간 조롱 아닌 조롱을 좀 많이 받았고요. 너 인생 망했다, 그렇게 투자해서 어떡하냐. 근데 저는 그때도 사실 확신을 더 가지고 처음 매수한 금액보다
더 내려왔을 때 추가로 레버리지까지 일으켜가지고 매수를 계속 진행했고, 결국에는 제가 총 보유했던 주식수가 2750주니까 처음 샀을 때 한 1500주 정도 샀고, 이후에 추가적으로 1200주를 더 산 건데, 투자 금액으로 치면은 뭐 한 1억 정도를 더 매수를 한 거죠. 아무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확신이 있었고, 돈을 벌 수 있다는 뭐 자신감도 있었고요. 이거 아니면은 내 인생 바꾸긴 좀 어렵다 생각이 있었고요. 결국에는 제가 투자했던 기업에 계속해서 자본을 밀어 넣으면서 뭐 돈도 아끼고, 뭐 옷도 사실 그때는 센터 다닐 때, 트레이너 일할 때 매일 똑같은 같은 옷을 7벌 사가지고 매일 돌려 입었어요. 그렇게 뭐 지출 최대한 아껴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 다 끌어모아가지고 SK하이닉스에 전부 투자했고, 그 결과물이 지금 이렇게 뭐 30살에 20억 이렇게 큰 결과물이 되긴 했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이거를 반드시 또 재현을 할 수 있다. 지금 뭐 이렇게 잘 풀린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후에 또 다른 어떤 기회가 포착이 된다면은 저는 똑같은 로직으로 똑같은 투자를 해서 지금 20억인 것이 다음엔 또 50억, 100억 이렇게 갈 수 있다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저는 다음에 또 똑같은 기회가 또 똑같이 할 거고 똑같은 성과를 낼 겁니다. 분명히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물론 매수를 한 시점부터 비슷하게 뭐 마이너스 20%, 30%, 심하게는 50%갈 수 있겠지만, 그때 또 다른 사람들은 저를 조롱하고 비웃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또 그 시간들을 이겨내고 오히려 또 좋은 기회로 삼아서 제가 투자한 금액들을 더 늘리고, 그래서 주식수를 더 늘려가지고 결과로 봤을 때는 그 투자했던 금액이 2배, 3배, 4배, 5배 갈 수 있는 그런 투자를 반드시 또 재현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게 결코 운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것을 또 보여드리고 싶고,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도 사실 뭐 결국 운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냐, 다음번에도 또 운으로 뭐 어떻게 되겠지, 뭐 비아냥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투자하다가 한번 하락장 제대로 맞아봐야 정신 차리지,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건데, 어떻게 생각하셔도 사실 저는 상관없다. 저는 분명히 또 똑같은 결과 만들어낼 거고 돈 벌 거고,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 지금 이 순간에도 투자를 안 하고 주저하시는 분들은 아마 인생이 절대 안 바뀔 거고, 계속 똑같은 삶을 사셔야 된다. 이건 사실 냉정하지만 어쩔 수가 없고, 저는 계속 올라갈 거고,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제 영상들 보시면서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혹은 지금 투자를 안 하고 계신 분들도 제 영상을 보시면서 와, 이제 진짜로 해야겠다, 이번에는 진짜 마지막 기회다 라고 생각이 꼭 드셔가지고 같이 좀 함께 투자를 해서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저는 반드시 또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인생을 베팅할 수 있는 종목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빠르게, 그리고 정말 많은 돈을 벌고 싶다면은 이렇게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해서 인생 베팅할 만한 종목을 찾고, 거기에 정말로 유의미한 금액, 뭐 레버리지까지 끌어다 쓸 정도로 정말로 유의미한 금액을 투자를 해서 성과를 내야지만 우리는 빠르게, 그리고 정말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더라. 제가 살아오면서 느낀 거기도 하고 지금까지 만들어낸 결과물이기도 하니까요. 앞으로 이런 것들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또 영상 많이 준비해서 도움 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영상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